먼저 전명숙 의원 나오셔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고은 국민 여러분,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오직 국민 열린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유재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올 초 신년사에서 청룡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다짐했던 것처럼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대한민국 브랜드 전국 최대 비행시험 공역과 공항공센터, 드론센터,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항공인프라 구축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고 공군의 이상은 한껏 높아졌으며 국민의 자긍심도 훌쩍 커졌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뜻깊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건설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이어가길 기대하면서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농업기술을 접목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미래 농업의 거점 단지이죠. 전국 4곳이 조성이 되었고 공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김제, 상주, 밀양에 이어서 4번째로 2022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사업이고 고흥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군은 우주산업, 드론산업과 함께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빈틈없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려할 만한 일이 생겼죠.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혁신밸리 사업과 지역특화형 사업에 6,900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발생하는 하자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김제 상주는 21년도에 완성을 했고요. 고흥 밀양은 22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표처럼 하자 발생이 무려 404건. 네. 특히나 김제 같은 경우에는 276건이 발생했죠. 주요 내용이 결국 천장의 누수 현상, 기둥 침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자 검사가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시설 하자 대책건입니다. 지난 8월 20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용 온실의 시설 문제를 폭로했었죠. 이들이 밝힌 임대용 농장의 시설 하자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게 사실인가? 이들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임대용 온실에 입주한 3년 동안 물, 온도, 습도, 빛을 동시에 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를 계기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하자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습니다. 시설하자는 김제가 276건,
가장 많았고 상주는 52건, 고흥과 밀양은 각각 38건이었습니다. 김제 시설 하자가 많았던 이유는 시설 업체를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니라 지역 제한, 발주로 실적이 없는 업체들이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38건의 고흥군의 하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이고 어떻게 조치했으며 우리 군의 지역 제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는지,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8건의 하자는 하자 검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준공 후 다음 해부터 상하반기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고 있고, 네. 38건은 하자 검사 시에 나타난 건수고, 그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수를 했고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그 검사 건은 완벽하게 했고 하자 보수도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그 집행부의 자세도 다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일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물론 고흥군의 이미지 그리고 신뢰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신속하게 알려줘야 하죠. 알 권리 차원에서. 하지만 해명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향후 시설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입찰 문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업체 선정 방법은 각각 일반 경쟁으로 한 부분 또 제한 경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국가계약법상 83억 기준으로 해서 실증 단지와 임대 AB동 같은 경우는 일반 경쟁으로 했고요. 네. 나머지 임대 C동과 우리 보유건실은 지역 제한으로 해서 했고, 네네. 우리 실제 그 온실 부분은 우리 전국적으로 사실 업체 종합 건설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고흥군 같은 경우는 그 하도급을 실적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그나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좀 하자가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운영을 잘 해 나갈 부분이 있고, 그 농식품부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와서 입찰 관련이나 다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했고 전혀 이상이 없고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은 중도 포기 방지 대책권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최첨단 영농기술을 갖춘 청년 농업인 육성권이죠.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설치를 했고 매년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52명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험형 실습 12개월 등 총 20개월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죠.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2020년 교육을 시작해서 올해로 5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기부터 3기까지는 수료를 완료했고 4기, 5기는 아직 교육 중입니다. 자, 교육생 수료 현황 자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4기와 5기를 제외한 1기부터 3기까지 수료 현황을 보면 156명이 입교를 했고 11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38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죠. 중도 포기자가 무려 24%나 됩니다. 기별로 보면 1기 14명, 2기 15명, 3기 9명, 그리고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은 4기도 5명이 되죠.
중도 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용권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교육비 정산이 완료된 2023년도까지 4년간 총 교육비는 약 48억 7천만 원이었고 1인당 교육비는 약 2,300만 원, 여기에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될 건데 중도 포기자가 43명으로 약 13억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둘째, 다른 청년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손실이죠. 지난 6월 실시한 제5기 공모 경쟁률이 공은 3.6대 1이었고 전국적으로 5.1대 1이었을 정도로 스마트팜을 특히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기회를 뺏은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뺏는 중도 포기자들을 반드시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드리죠. 1기와 2기는 경영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실망한 청년들이 다수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중도 포기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태 파악을 했을 텐데 소장님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 청년보육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기, 2기, 3기 수료자가 118명이었습니다. 네네. 그중에 중도 포기자가 한 38명인데요. 입문 과정, 2개월 동안 입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포기자가 나왔습니다. 기수별로 보면은 아까 14명, 15명, 9명, 올해는 전혀 포기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중도 포기자, 실태 파악을 해본 결과, 네. 비전공자가 사실 근 80%에 가깝습니다. 농업 비전공자. 그래서 적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 이론 교육 하다 보니 너무 내 적성에 안 맞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공부를 해보니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요. 네. 또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례도 발생했고, 또 그 당시 또 군복무 또 사례도 발생했고, 또 생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극히 개인적인 다 일로 이렇게 포기자가 나와 상태였습니다. 네네.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발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팜은 미래와 비전에 대해 뚜렷한 확신이 있는지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 수료 후에 자립할 때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여건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중도 포기자가 생겼을 때 빈자리를 충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충원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가이드를 만들어서 중도 포기할 사람은 가급적인 그 전에 좀 그만두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까 중도 폭이 발생했을 때 빈자리 충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네. 예비 15번까지 예비 합격자를 네. 같이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입문 과정, 2개월 동안 입문 과정에서만이 입문 과정에서만이 시간이 150시간 이상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만 충원이 가능한 상태고요. 네. 현재 남은 교육 시간이 150시간 이상이 되는 그 시점까지만 저희들이 현재 충원을 하고 있고, 그 기간으로 보면은 일수로 보면 한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개강 후 10일까지는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기부터 5기까지 보면은 지금까지 한 24명을 충원을 해서 교육을 사실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리고 네. 중도 포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선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네. 20개월 동안 장기 교육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충분히 알고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실습비를 월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네. 그 외에 내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 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번 5기 때는 전혀 포기자 없이 전체가 52명이 전원 교육형 실습 과정으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생도 편의를 위해서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또 1층에 또 우리 스터디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내년에 또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4기, 5기 현재 99명이 교육받고 있는 전체 교육생이 전원 수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임대용 온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죠. 교육을 수령한 후에는 임대용 온실을 제공을 하죠. 네. 자, 그래서 스스로 경영 역량을 키우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3년 동안 연간 46만 원이라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수료생 대부분의 임대용 온실 입주 자체를 희망을 합니다. 문제는 12명만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스스로 갈 길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자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야심차게 마련한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들이 농사를 익히고 영농 기반을 닦아가는 기회로 활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청년 농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스마트팜 임대가 만료되지만 아직까지 농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구해져도 문제입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부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대출로 자금을 확보하려 하지만 자격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농업인 사업자금 보증의 경우 땅을 담보물로 잡다 보니 농지를 소유하지 못했거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농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도 마찬가지. 대부분 5년 이상 자가농에 유리해 농지 없이 임대로 시작한 청년 농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남 지역 청년 농부들에게 지역정착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물었더니 융자시 담보나 보증인 요구를 1위로 꼽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청년 농업인 정착 어려움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셨죠? IT 기술로 재배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려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20억에서 3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육센터 수료생에게 최대 30억 이내의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지긴 하죠. 현실적으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은행의 대출 심사도 거쳐야 되고 농심보의 보증 심사도 거쳐야 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또 시설 자금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이지만 운전 자금은 2년 이내 일시 상환이죠. 29일 동안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소득이 있을 리가 없고 무직자나 다름이 없으니 심사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또 수십억 원의 빚을 안고 시작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농지 확보 또한 만만치도 않습니다. 마을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스마트팜 자체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4곳의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4기까지 수료생 총 454명 중에 스마트팜 청년을 창업한 인원은 193명, 42.3%에 해당됩니다. 60%가 창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육성한 인재들이 기술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임대형 온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임대형 온실 확충을 적극 건의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죠. 스마트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통회사 중에서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는 그 청년농 스마트팜 유입 확산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보육 과정,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우리 청년들 최종 목표는 창업에서 정착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5.76헥타 6헥타 정도 임대농 매년 12명씩 선발해서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료생과 보육 진행 중인 보육생들에게 수요조사 결과 가장 원하는 것이 부지 확보입니다.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이 부지 확보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스마트 원예단지, 대규모 창업단지. 그래서 청년들은 26동 정도는 청년들이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 네. 창업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임대형 온실 확충은 스마트팜 우리 청년 농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고 네. 그 이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네.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관내 그 시설 원예 농가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군의 그 정착 대책권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 군의 정착 현황인데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고흥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수료한 청년 농업인들이 고흥에 정착을 해서 창농을 하고 농업에 주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정착 실태를 보면 교육이 끝난 3기까지 수료 인원 118명 중에 정착한 청년은 39명, 33.1%에 불과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용 온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 정착을 했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중에 고흥 출신은 몇 명이고 고흥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외지에서 외지 출신인데 고흥에서 창농한 분이 있는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외지 청년들이 고흥에 정착시키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 수료자 아까 말씀드린 118명 중에 고흥에 정착 인원은 지금 39명입니다. 네. 여기서 고흥 출신은 9명이고요. 외지 출신은 30명입니다. 현재 임대농 온실 입주자는 29명 중에 네. 외지 출신은 23명입니다. 23명 중에 A동에 있는 친구들은 내년 4월 말에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총 8명 입주자 중에 7명은 이미 관내에 창농할 예정이고 외지 출신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임대농 외에 자가 영농한 청년들이 8명 있고요. 또 취업한 친구 1명, 대학원 재학 중인 1명, 총 10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외지 출신이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현재 고흥에 창농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5명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청년보육 수료생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고 이렇게 창업 수요도 이렇게 충분한 상태에서 우리 군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청년농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부지 확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개의 공모 사업을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원예 단지 전체 지금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29년까지 충분한 부지가 확보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창농 지원을 위해서 온실 신축을 위한 정부 지원 보조 사업이나 융자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청년 농들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결국은 부지 확보가 참 관건이죠. 그래서 군 차원의 다양한 신뢰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순천대 글로컬 대학생들이 현장 실습
강의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교육 현장에서 애로점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농업인들의 창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서 고흥 관광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정말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11일 고흥전통시장 쓰레기 분로수거장의 모습입니다. 분리수거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주변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죠.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 중이라는 경고판이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경고판도 쓰레기로 보일 정도이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는 온갖 오물이 붙어 있고요. 보기도 좋지 않고 악취도 납니다. 비단 고흥 전통시장만이 이런 것이 아니죠. 고흥읍 시가지가 정말로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집행부의 단속 현황을 보면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겠죠. 자,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현황 자료를 보시고 계시죠?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건수를 보면 2021년도 19건, 22년도 7건, 23년도 15건, 24년도 17건입니다. 1년 적발 건수가 20건이 되지 않죠. 불법 투기를 적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속방을 운영하고 있고 CCTV도 118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흥 전통시장에 하루만 서 있어도 이것보다 적발이 좀 많을 것 같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동안 적발한 건수가 7건인데 단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민원을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래서 CCTV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고 정기적으로 분석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한 내용은 지금 2022년도 불법 투기 단속 건수와 네. 그다음에 CCTV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여부를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22년도 행정조치로는 7건, 23년도에는 15건, 금년에는 17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네네. 이 접수 건수는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나 직접 신고에서 접수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불법 투기에 관련해서 네네. 우리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22년도에는 271건, 23년도에 152건, 24년도에 90건으로 이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특성상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네네. 행정처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불법 투기 단속용 저희가 CCTV는 118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7대가 지금 이동식 장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비를 운영하는 게 그 전반적으로 직원이 어떤 그 분석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현장에 있는 그 유심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투기자가 이렇게 발견되고 적발이 되게 되면 읍면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고흥은 SRT 어워드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 10선에 선정되었죠. SRT 어워드는 SRT 매거진이 독자 투표를 거쳐서 여행 기자 그리고 여행 작가 등 10인의 전문가 평가가 반영돼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평가단이 과연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우주, 드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3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관광으로 연계하는 것 사실 핵심이죠. 그래서 도시 이미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주요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째, 교육과 홍보의 강화권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책임감을 심어줘야 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의 어떤 심각성과 그로 인한 환경의 폐해 그리고 올바른 배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 투기의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단속 강화입니다. 물론 주민을 포함한 단속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신중년의 일자리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좀 생각해 봐 주시기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넷째는 과태료 부과권입니다. 물론 처방이 아니라 예방이죠. 그래서 최대한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국민 스스로가 불법 투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분리수거 시설이 좀 확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분리수거장이 사실 너무 적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법 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규모도 좀 늘리고 개수도 늘려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여섯 번째, 정말 체계적인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좀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제안을 해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교육과 홍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홍보를 위해서 읍면이나 우리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지금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어떤 교육과 단속 내용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상습 투기 지역에는 저희가 이동식 그 CCTV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어떤 투기된 장소에 적발하기 힘든 이런 어떤 대상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수거를 하고 거기에 그 현수막이나 이런 어떤 장치를 통해서 투기 근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 부분은 저희가 현재 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의 10%를 우리 공군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포상금은 지금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만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포상금을 상향하는 어떤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인력 충원 부분을 제안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 투기 단속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 그 공전통시장이나 그다음에 그 녹동 전통시장 이런 어떤 그 투기 인력을 장날 이렇게 투기하는 인력도 투기 단속을 하는 인력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를 단속하는 직원이 단순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이런 어떤 인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그 책임과 어떤 권한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충원하기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이 책임감 있게 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번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 건은 지금 현재 폐기물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가 적게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돼 있고 또 이제 이 과태료 부과금을 우리가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또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과태료가 이렇게 이제 불법 투기가 신고가 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농어촌 지역의 그런 한계 어떤 그런 인맥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절대 어떤 행정에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엄중하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 시설 확충 방안은 지금 분리수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장소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그 다음에 보행자 통행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선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설치 장소의 여건과 토지 사용 승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24년 금년에는 지금 분리수거 시설 확충 장을 우리가 20개소를 설치해서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2,500만 원 상당을 편성을 해서 매년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25년도 내년에 국비 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집 시설인 재활용품 동네 한마당이라는 이런 사업이 저희가 이제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10개소를 3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분리수거 시설 확충장을 확대하고 분리수거가 투기로부터 이렇게 불법 투기로부터 분리수거장을 확보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무엇보다 먼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 개혁과 참여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장 회의나 각종 어떤 이슈가 있는 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고, 또한 저희가 지금 종량제 봉투 사용을 지금 시행된 지가 수년 차가 됐습니다. 십수년이 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에 어떤 미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6가지 본 의원의 정책 재원을 충분히 좀 고려하시고요. 각각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한 일은 아마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쓰레기 배출 시간을 좀 엄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도, 감독, 관리하에 주민 참여형의 어떤 쓰레기 관리나 불법 배출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생활 쓰레기 불법 특위는 지역 환경 문제와 직결돼 아주 중요한 이런 사안이죠.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대책과 정책 개선 방향이 시급하기 때문에 개선되길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씩 존경하는 고흥 국민 여러분,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 공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과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